ITQ 2018년 103회차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ITQ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진행하는 103회차 문제는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시면 압축되어 있는데 압축을 푸시고요. 압축을 보시면 3개의 폴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엑셀 모범 정답이 들어가 있는 폴더고요. 두 번째는 A3 사이즈, 저희가 자격증 볼 때 저희에게 주는 문제지가 A3 사이즈입니다. A3 사이즈로 프린트할 수 있는 PDF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4 사이즈, 가정용 프린트해서 프린트하기 쉬운 A4 사이즈로 프린트 가능한 PDF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PDF 파일을 원하시는 걸 하나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PDF 파일을 보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PDF 파일을 갖다가 프린트 하시면 기본적으로 수험자 유의사항, 그 파일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 보기 직전에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은 저희가 만드는 문제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 시트에 A 열너비 1로 하라고 했고, 답안 시트 이름은 1, 2, 3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 제1작업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요 부분, 저희가 타자로 다 입력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여기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 입력할 때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여기 함수 계산을 이 앞에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함수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메꾸는 것이 제1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입니다. 제2작업은 1작업에서 만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문제고요. 제3작업은 1작업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작업을 입력하실 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지 2, 3, 4작업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에 들어오셔서 새 통화문서를 오픈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트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시트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까맣게 변하시죠? 일단 제1 작업이라고 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 작업, 그 다음에 제3 작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제4 작업은 저희가 차트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1, 2, 3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가 아니라 A열에 가셔서 A열의 넓이는 모든 문서에 해서 1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 넓이를 정하시기 전에 시트를 갖다가 제1작업과 Shift 키를 누르고 2작업, 3작업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3개의 시트에 모두 다 A열의 넓이가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열 넓이를 클릭하시면 기본값이 있으신데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A열의 넓이가 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 요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문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제1작업에서 표서식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전에 여기에 뭐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체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하고 나머지는 문자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트를 3개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굴림체에 11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모든 셀이 선택되어집니다. 1, 2, 3작업을 Shift로 잡으시고 모든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가셔서 굴림체를 찾으셔도 되고요. 굴림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11포인트로 되어 있으시죠. 그런 다음에 모든 문서에 가운데 정렬, 문자를 입력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면 이 쉼표를 클릭해 주시면 쉼표는 여기 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 숫자를 입력했을 때 천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주는, 그리고 오른쪽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가지가 다 적용되었습니다. 가운데 맞춤과 쉼표, 문자가 입력하면 가운데가 되는 거고요. 숫자가 입력되면 회계 스타일로 천자리마다 쉼표가 표시되고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클릭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2, 3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A열 바뀌어 있으실 거고요. 다음에 서체도 굴림체, 가운데 맞춤, 회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작으로 오셔갖고 지금부터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제지를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은 제가 첫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제목 부분, 제목은 배지 도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결제란을 만들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기본 데이터 입력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 입력하는 것이 가장 이 제2, 제3 작업에 필요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목은 나중에 하고요. 기본적으로 요 다음부터는 표 서식에다가 색깔을, 그러니까 채우기 색깔을 입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서체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4열부터 데이터가 어떻게까지 들어가 있나요? J 14열까지 들어가 J 14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제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범위를 잡고 입력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행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 20행까지 행을 갖다가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행 높이를 갖다가 행 높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행 높이를 20에서 한 22 정도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입력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B4부터 저희가 아까 J14까지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칸을 잡아주시고 선택을 하시면 B열이 다 입력해서 B14까지 저희가 B4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B5로 가고요. B5에서 엔터 치면 6으로 가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14열에서 엔터를 치면 15로 가지 않고 범위를 잡아 주었기 때문에 C4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잡아놓고 하시면 편하시는데 중간에 오타가 나시거나 해서 범위가 날아가시면 나머지 부분만 새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코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는 모두 다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 지금 이 B13셀이 좁기 때문에 넘쳐지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B, C, D를 병합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면 엔터 치시면 C4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셨을 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건 표시 형식
엑셀에 마지막 사용했을 때 소수점 두째 자리가 나오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입력하시고요. 나중에 표시 형식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오셔서 이제 판매가를 치셔야 되는데요. 판매가는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판매가라고 하시고 그냥 이어서 단위 원이라고 치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게 치시면 한 줄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올라가셔서 판매가를 치시고요. 한 셀에 두 줄을 표시하실 때는 Alt키랑 엔터키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Alt키를 누르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줄바꿈이 되시고요. 저 단위 원이라고 해주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지금은 행 높이가 아까 저희가 20으로 했기 때문에 좁으신데요. 나중에 다 완성하신 다음에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줄바꿈이기 때문에 누적을 입력하시고 Alt, Enter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요. 이 백태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는 아까 유효성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입력하지 마시고요. 누적 누르시고 그 다음 Alt Enter 하신 다음에 판매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가 안 보이시는데 저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입력되셨습니다. 여기에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함수 계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부분에 백태 대신에 유효성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백태라고 입력하셔도 나중에 지우고 유효성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시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서체 지정만 해줬고요. 테두리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자마자 선택이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요. 상단에 홈 메뉴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으세요. 여기 엔터를 앉혀서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면 얇은 선으로 틈틈이 다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바깥만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바깥쪽만 되시죠. 이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요 중간 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 중간 거에 바깥으로 또 굵은 상자가 들어가게끔 한 번 더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같이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아까 이 부분도 글자가 안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 열넓이나 행높이 조절하기 전에 일단 병합하는 걸 먼저 해주시는 게 나중에 훨씬 편리하세요. 그냥 이걸 병합하지 않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B열을 더블 클릭 여기 이 지금 상품 코드 때문에 선이 잘렸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병합하지 않은 셀의 정보 때문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병합할 것부터 선택하셔서 D열까지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만 B, C, D열 누적 판매량만 병합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 밑에 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열의 위 아래도 선택해 주시고 최대 판매가는 어디까지인가요?
I열까지네요. 그러면은 오셔서 최대 판매가도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I열까지 선택해 주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 홈 메뉴에 가시면 여기 맞춤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을 합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되셨죠? 그래도 칸이 좁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병합해 주신 다음에 B, C, D 이렇게 열이 있는 사이에 알파벳 사이에 선에 오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선이 됐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넓이에 맞춰서 엑셀이 넓이를 조절해 줍니다. 부족한 것들이 다 보일 수 있게. 줄었는데요. 좀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늘려주시고요. 시험지에서 어떤 특별하게 열넓이나 이런 것은 A열에 대한 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의로 보시면서 그냥 보기 좋게 출력 상태와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두 줄이 안 보이시죠? 가운데 더블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보이시고요. 더 필요하시면 더 조금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4행도 역시 늘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을 한 개 한 개 따라가 아니고요. 다시 전체를 갖다 선택한 다음에 자릿수 줄임 하나, 둘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릿수가 줄어들었고 함수값으로 나올 이 빈 자리들도 나중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한 자리로만 나오게 됩니다. 문제집제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일단 데이터에 관련된 이 제목과 결제 부분 말고요.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만 먼저 완성을 하면 B4부터 J4까지 다음에 여기 부분을 주황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색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 세워야 할 부분을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상품명, 누적 판매량을 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상단 홈 메뉴에 가시면 채우기 색깔을 보시면 여기 마우스 올리시면 주황이라고 나오시죠? 주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H14셀은 상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 셀에 들어가는 정보를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 셀은 숫자만 들어가라. 이 셀에는 날짜만 들어가라. 이 셀에는 이러한 것들만 들어가라. 제한을 두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셀을 선택하시고요. H14셀을 그다음 데이터 상단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면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정창이 나옵니다. 이 셀에 들어갈 제한 대상은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정수만 들어갈 수 있다. 소수점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저희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C열에 있는 100대부터 획득계를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록을 넣으셔야 됩니다. 목록을 클릭하시면 드롭다운이라는 게 이렇게 클릭하면 주르륵 나오는 게 드롭다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록을 선택하시면 기본값으로 드롭다운 표시가 들어가지고요. 목록이 나오는데 어떤 목록이 나올 거냐면 원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C5부터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엑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짝반짝반짝 선택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잡아주시고 얘네가 절대 참조 주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이 생기고요. 눌러보시면 C열에 있는 상품명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와 똑같이 100회를 한번 클릭해 놓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유효성 검사까지 하셨고요. 다음에 셀 서식에서 F5, F열의 용량에 있어서 셀 서식의 뒤에다 킬로그램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용량 부분을, 숫자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셔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시면 표시 형식 중에 일반도 있고 숫자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제너럴에다가 지금 그냥 일반 여기에 숫자가 있던 문자가 있던 일반 값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여라
라고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킬로그램은 문자이기 때문에 꼭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설명에 하면 0, 지금 1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0을 클릭하시면 이건 1의 자리까지 보여주라는 숫자를 1의 자리까지 보여주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 뒤에다가 킬로그램을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킬로그램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만 이 킬로그램이 문자다 보니까 이 셀에 들어가 있는 용량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킬로그램 문자 때문에 가운데 맞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위적으로 오른쪽 맞춤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5부터 G12 영역에는 판매가라고 한 이름 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G열의 5부터 12까지. 이 지금 셀들은, 엑셀의 셀들은 하나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B1 셀, B2 셀, B3 셀. 이렇게 외우시면 좀 복잡하시니까 여기다가 C1을, 이 셀에 대한 걸 계속 수식 계산을 하거나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C1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여기를 갖다가 판매, 아니면 통계, 이렇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G열, 판매가의 이 열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정의하라면 판매가로 이름을 정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야 할 셀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이름을 정의하는 건 여기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지금 G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판매가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하나만 선택하시면 G5로 나오시지만 이 전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판매가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자주 사용하실 때, 수식 같은 데 사용하실 때는 이름을 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 입력 위에 제목 부분과 결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 부분은 뭘 만들려면 배지 도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바깥쪽 그림자를 주고 그 다음에 고랭지 특산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서체에 대해서 서체 지정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하셔야 되나요? 배지 도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삽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 메뉴에 삽입에 가셔가지고요. 도형을 클릭해 주시면 도형이 많은데 저거랑 모양 똑같은 걸 제가 배지 도형을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걸 찾으시면 여기 올려보시면 배지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걸 찾으시고 배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출력 상태와 비슷하게 B부터 한 G까지 있던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넣어주시고 도형에게 그림자 스타일의 효과를 주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저희가 그리는 순간에 상단 메뉴는 서식,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서식 탭에서 효과를 클릭하시면 그림자가 있으세요. 그림자 중에서 오른쪽 오프셋, 여기서 오프셋 오른쪽,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클릭해 주시면 여기 그림자 생기셨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셔서 고랭지 특산물 직거래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서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굴림체를 선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4포인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은 채우기 색깔이 노란 색깔로 해주신 다음에 문자가 위아래 다 중앙 맞춤을 해주시면 똑같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문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도형의 테두리가 검정색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출력 형태랑 맞춰주라고 했기 때문에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선 색깔에 가셔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문제와 똑같이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랑 비슷하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 서체에 있어서 제목을 굵게 하라고 했습니다. 굵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굵게 굴림 24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란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제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2 작업으로 가셔가지고요. 결제라고 입력하시고 담당 과장 차장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셔서 일단 테두리부터 주시고요. 모든 테두리 주신 다음에
행 높이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결제 부분은 병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심 하신 다음에 결제가 세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셔서 세로 쓰기를 해주시는데 밑으로 좀 떨어진 이유가 저희가 아까 셀에다가 쉼표 스타일, 세개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일반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위로 올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잘못 줄였네요. 이쪽으로 해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보기 좋게 늘려주신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셀을 선택하셔서 홈에 가시면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그냥 복사, 이 데이터를 그냥 복사하는 경우에 그림으로 복사, 얘가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확인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가서 제1작업에 붙여주실 텐데 아까 문제지에 보시면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셔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삭제 그냥 셀 위로 밀어 놓아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삭제를 클릭하신 다음에 행 전체를 그냥 삭제를 해버리시면 아까 저희가 줄여놓은 색 자체가 다 지워지시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하시고요. 제1작업에 오셔가지고 H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컨트롤 V 단축키로 윈도우의 단축키가 컨트롤 C는 복사고 컨트롤 V이시잖아요.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지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크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그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출력 상태와 비슷하게 줄여주시고 늘려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에 수정이 안 되는 그냥 그림으로 되신 거죠. 결제란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F13, 14셀에 보면 대각선 선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여기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테두리에 보시면 테두리 클릭하시면 여기 대각선 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보시면 대각선 선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 제1작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입력과 다음 조건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비어있는 셀들에 대한 함수 계산은 다음 게시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